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 3인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까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강 의원님, 네. 이병호 전 원장만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고 예.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판단을 한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뭐 증거인멸 여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병호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두 분 남재준, 이병기의 경우는 매우 피동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을 재판부가 판단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뭐 구속영장 참여를 못해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우선 구속 지금 이유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이병기 또 남재준 실장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고, 또 여기 우리 이병호 원장은 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 분 다 연세도 비슷하고, 또 사실 뭐 집도 주거 일정한 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특히 어디 도망갈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고개를 왜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기각을 하고 두 사람만 감옥에 넣은 것은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수사의 추이를 보아야 뭔가 이 세 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영장을 기각할지 아니면 발부할지를 결정하는 사유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거가 일정하냐, 또 그리고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고위직을 거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주거도 확실한 것이고, 지금 그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혼사도 아마 11월 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 견해가 있을 여지가 상당히 크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제 그 영장을 청구를 했던 사실 자체는 이미 이제 관련되는 실무자급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가장 어떤 그 정점에 있는 이 세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탄압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1, 2, 3대 중에 1, 3대는 구속이 되고 2대는 지금 그 2대 국정원장은 구속되지 아니한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후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사실상 다 인정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납득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수사의 그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또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하루빨리 도대체 이 돈의 출처, 특수활동비의 출처가 어떨 때는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왔다 하다가, 어떨 때는 또 국정원장의 활동비에서 나왔다 하다가, 그러니까 출처를 명확히 하고, 또 용처가 뭐 아파트 사는 데 썼다든지, 또는 뭐 미용실에 간다는 데 썼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냥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뭐 군 위문 방문할 때 뭐 경력으로 썼다든지, 이런 부분을 출처와 용처를 명쾌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그런 수사의 순수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할 그런 여지를 사전에 봉시한 그런 효과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출처와 용처 중 용처를 밝히려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상납했다, 이런 진술도 나와 있고, 또 영장 이병호 영장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도 되면 이제
이 구속 문제를 떠나서 저는 불구속 원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늘 가졌었는데요. 예. 구속 문제를 떠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고 또 아마 수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협조 여부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특수활동비는 이런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활동에 쓰라 그랬는데 그 돈이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로 보면 아파트 산 데서 쓰여지고 예. 여론조사 비용, 국내 정치 개입 여러 아무튼 이것이 온당치 못하게 쓰여진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 이제 이쯤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청와대가 받게 됐는지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에게 그 당시에 이현재 실장이 이걸 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줘야 된다 1억 원을. 그래서 오케이 했고 이 전 원장이 오케이 했고 최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다 변호사님 생각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의원이 누굽니까? 친박 중에 친박, 실세 중에 실세. 박근혜 노믹스가 아니고 그 초이노믹스라고 할 예.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정부 그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어떤 주관을 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하셨듯이 지금 어떤 그 입각해 있을 때와 지금 그 국정원장 있을 때와 그 임기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은 어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대구역에서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어떤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현수 전 그 청와대 그 기조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물증을 그 검찰에 넘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예. 그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국정원장도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청와대에 넘어간 40억 이외에 별도로 지금 1억 원이 넘어갔다라는 그 예. 얘기를 보강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본인은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물증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지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최경환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들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경환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예. 그 국민 혈세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1억 원을 줬다. 그걸 또 받아서 썼다. 예. 이것은 뭐 엄벌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썼는지를 예. 지금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흘러 들어갔다라고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최 의원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조심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이 특수활동비의 용처가 예컨대 뭐 정치 자금으로 줬다든지 예. 또는 뭐 개인적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데 썼다든지라고 하면은 어느 국민이 이걸 가만히 놔주겠습니까? 엄벌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제 그 40억 플러스 또 1억 큰 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국가의 예산 항목 중에서 국정원 그 기밀비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돈을 썼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맨 처음에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이 또 누구가 그 돈 상납해라. 지금 상납이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상납해라 하면은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40억 같으면 그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상납을 합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이것이 과거 역대 정부부터 정도의 차이 또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관행적으로 왔던 것 아니냐. 예. 만약에 박근혜 정부 그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없었다. 아무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참여정부 때, DJ 정부 때, YS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돈의 성격과 이 돈의 출처와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그 소상히 밝히려면은 균형 있게 수사를 하고 제도를 개선해내야 국민들이 수긍을 할 것이다. 이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까지 다 조사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예.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폐청산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람을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제도를 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
특수활동비라는 이른바 적폐, 예. 영수증도 안 해야 되는, 그러면서 혈세를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적폐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안을 이 수사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은 그럼 네. 국정원 특활비 조사 어디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2011년 저도 이 예결위 간사, 야당 간사를 하면서 예. 이 특활비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특활비가 약 8천억 가량이 특활비로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4천억 가량을 국정원에 쓰고 4천억이 나머지 기관에서 16개, 7개 부처에서 사용하는데 예. 특히 국정원에 쓰여진 4천억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묻지 말고 어디에 쓰여진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그 한도를 분명히 해서 정말 국가에 꼭 필요한 어떤 비밀스러운 지출이 필요 있을 겁니다. 예. 마약을 단속한다거나 잡는다거나 또는 대공 안보 활동에 필요한 그런 돈이 분명히 있을 건데 과거에 사실은 김영삼 정부나 과거의 정부에는 이 국정원 돈이 선거 자금으로 수천억이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풍문으로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조금 전 박민식 의원님 말씀처럼 과거 정부에도 특활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부를 떠나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서 쓰여진 또는 다른 기관에서 쓰여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완벽히 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검찰에 곧 소환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그리고 첫 번째 정무수석이 과거에 있던 비리로 해서 지금 관련되는 전직 어떤 보좌관들이 구속됐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소환을 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와 같은 그 사표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과거, 현재도 아닌 과거 보좌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검찰이 나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그 얘기가 전병헌 전 수석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혐의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가 개인의 비리, 한마디로 이 제3자 뇌물로 해서 이 관련되는 그 본인이 그 어떤 있던 그 국회에 있던 부서와 관련해서 한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 정도로 받은 것이 이른바 제3자 뇌물수수죄 그리고 그 돈 3억 원 중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또 본인의 선거 자금식으로 해서 다시 빼돌렸다고 해서 횡령을 더불어서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의 1호가 적폐청산 어떤 이런 개인 비리 척결 이런 부분인데 이 그 정치권과 어떤 청와대에 가결을 했던 이 정무수석이 이와 같은 그 어떤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도덕적 우위에 있던 이 문재인 정부의 상당 부분 스크래치를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청와대로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름대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임 자리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오늘 뭐 일부 언론에 보면은 지금 우리 강기정 의원님 이름도 나오고 해서 좀 빨리 좀 청와대로 가셔야 될 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우선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코멘트 꼭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당 뭐다 야당이다 떠나서 그래서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도 아마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너무 이제 앞서 나가서 혐의 사실을 이렇게 확정하듯이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의혹 사항은 이미 한 1년, 2년 전부터 벌써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오비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고 변창훈 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탁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이 수사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수사 타이밍상에 뭔가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세간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검찰이 뭡니까? 검찰의 본연의 임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죽은 권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항상 칼을 겨누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여망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수사 타이밍상에 억지로 균형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하려면은 명쾌하게 좀 실체 진실을 신속하게 또 밝힐 필요가 있다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도 반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정무수석 관련돼서 언론 보도에 하마평에 좀 오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병헌 수석이 안타깝게 사의를 표한 것은 매우 정말 안타깝고 정말 또 정권의 부담으로 느껴질 거라고 분명합니다. 다만 특히 지금 예산 정국이고 정기국회 입법 정국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의 역할이 더더욱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청와대와 국회 또 정무적 역할을 할 좋은 분을 잘 모셔서 빨리 공백을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회에서 홍종학 후보자 문제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예산, 입법, 헌재 소장, 감사원장 참 할 일이 많은데 정무수석 자리가 비어버리고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트럼프 방한을 비롯해서 이제 또 아시안 순방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정말 너무나 많은 외국에 있을 땐 외치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내치에서 어쨌든 좋은 성과를 내야 앞으로의 어떤 그런 개혁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것인데 지금 당장 지금 포항에 있는 지진을 비롯해서 그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전병헌 수석까지도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게 되고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개인의 비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속한 어떤 인사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공기를 다잡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속에서 하마평에 첫 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강기정 의원님이신데 이분 자리에 모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어떤 누군가를 선임할 것이 아니고 선임 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차순위에 있는 분을 지금 해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어떤 차순위에 있는 임시직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습니까? 특히 지금 예상국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이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쿠의 어떤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비워놓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아마 강 의원님이 모종의 역할을 가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몰아가지 마시고요. 너무 지금 방송에서 우리 강기정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또 특정인을 떠나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 지적했듯이 청와대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가교지 않습니까? 그때 여의도라고 하는 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야당이 또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돌아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 6개월을 이제 아무리 좋게 평가하고 싶어도 사실은 청와대만 있어요. 여당도 없고 야당은 더욱 없죠. 장관들, 총리들, 국민들 누가 합니까? 전부 문재인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어떤 일간지에 보면은 또 여의도 출장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대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DJ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럴수록 빨리 정무수석 임명해서 그야말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협치 실현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정의 해결의 문제는 지금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갖지 못하다는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 야당과 정말 통 큰 협치가 정말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정무수석의 공백은 더더욱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정치대담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론조사 비용, 국내 정치 개입 여러 아무튼 이것이 온당치 못하게 쓰여진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 이제 이쯤 되면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청와대가 받게 됐는지 이걸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최 의원에게 그 당시에 이현재 실장이 이걸 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에게 줘야 된다 1억 원을. 그래서 오케이 했고 이 전 원장이 오케이 했고 최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다 변호사님 생각 어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의원이 누굽니까? 친박 중에 친박, 실세 중에 실세. 박근혜 노믹스가 아니고 그 초이노믹스라고 예.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정부 그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어떤 주관을 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하셨듯이 지금 어떤 그 입각해 있을 때와 지금 그 국정원장 있을 때와 그 임기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예.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도 이제 본인은 어제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대구역에서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어떤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 실장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발부하고 예. 또 여기 우리 이병호 원장은 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각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 분 다 연세도 비슷하고 예. 또 사실 뭐 집도 주거 일정한 건 다 아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들이 뭐 특히 어디 도망갈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고개를 왜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예.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기각을 하고 두 사람만 감옥에 넣은 것은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수사의 추이를 보아야 뭔가 이 세 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할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영장을 기각할지 아니면 발부할지를 결정하는 사유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주거가 일정하냐, 또 그리고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고위직을 거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주거도 그 확실한 것이고 예. 지금 그 몇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혼사도 아마 11월 달에 예.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가 뭐 아파트 사는 데 썼다든지 또는 뭐 미용실에 간다 데 썼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냥 이른바 통치 자금으로 예. 뭐 군 위문 방문할 때 뭐 경력으로 썼다든지 이런 부분을 출처와 용처를 명쾌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예. 그런 수사의 순수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할 그런 여지를 사전에 봉시한 그런 효과가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출처와 용처 중 용처를 밝히려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상납했다. 이런 진술도 나와 있고 또 영장 이병호 영장에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 되면 이제 이 구속 문제를 떠나서 저는 불구속 원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늘 가졌었는데요. 예. 구속 문제를 떠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 재판도 거부하고 있고 또 아마 수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협조 여부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특수활동비는 이런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정부와 관련된 활동에 쓰라 그랬는데 그 돈이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결과로 보면 아파트 산 데서 쓰여지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 3인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료 정황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까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강 의원님, 네. 이병호 전 원장만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고 예, 예. 남재준,
그리고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이런 판단을 한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뭐 증거 인멸 여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병호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상납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두 분 남재준, 이병기의 경우는 매우 피동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을 재판부가 판단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뭐 구속영장 그 참여를 못해서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우선 구속 지금 이유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이병기 또 남재 과연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 견해가 있을 여지가 상당히 크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제 그 영장을 청구를 했던 사실 자체는 이미 이제 관련되는 실무자급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아마 가장 어떤 그 정점에 있는 이 세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탄압 논란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말씀드렸듯이 1, 2, 3대 중에 1, 3대는 구속이 되고 2대는 지금 그 2대 국정원장은 구속되지 아니한 것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후문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사실상 다 인정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게 없다 이렇게 판단했지만 일반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도대체 뭔지 납득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수사의 그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예. 또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하루빨리 도대체 이 돈의 출처, 특수활동비의 출처가 어떨 때는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왔다 하다가 예. 어떨 때는 또 국정원장의 활동비에서 나왔다 하다가 이거 출처를 명확히 하고 또